한동안 안정세를 찾나 싶었던 달러 환율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역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둔화하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니까 연준도 다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시사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에만 22원이 뛰면서 1320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면 포트폴리오에 달러 현금을 넣어두시는 안정형 투자자시든 공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공격형 투자자시든 혹은 당장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저 같은 분들이든 고민에 빠지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색다르게 환테크하는 법 소개해드리고 장단점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환전 수수료 싸게 하는 법 영상에서 한번 살짝 소개를 드렸던 서비스인데요. 바로 하나은행의 FX 마켓입니다. 작년 7월에 출시된 서비스인데요. 주식 거래처럼 외환을 사고 파는 거를 단순화시켜서 실시간으로 환차익을 노린 환테크를 하기 쉽게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주식 앱을 통해 하는 외환 거래와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외환 시장 마감 후에도 달러, 엔, 유로 등의 주요 통화는 밤 11시 50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요. 제가 직접 가입해서 한번 달러를 사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하나 원큐 앱에 들어가셔서 메뉴 탭을 누르면 외환이 나옵니다. 외환 탭 두 번째에 FX 마켓이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달러 살 때와 팔 때 환율이 뜹니다. 여기서 주식 매매처럼 차트를 보면서 환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마켓 서비스에 가입해 볼게요. 약관을 동의하고 짠코로 닉네임 하려고 하니까 짧다고 안 된다 그래서 짠코노미로 했더니 또 짠하고 됐죠. 저는 하나은행에 원화 외화 계좌가 모두 있어서 바로 가능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이 FX 마켓은 레벨에 따라서 다른 환율 우대가 주어지는데요. 가입 즉시 가입 포인트 1만 1점, 출첵 포인트 100점으로 바로 레벨 3까지 등업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조삼모사라고 하죠. 어쨌든 한번 거래해 보겠습니다. 1달러를 샀더니 80% 환율 우대를 받아서 1318원에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간편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러 몇 번 사고 팔아봤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 우대겠죠. 우선 요새 90% 환율 우대 이벤트도 너무 많은데 80% 우대는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거 환율 변동되기 전에 비교하느라 눈썹을 휘날리면서 했는데요. 이 네이버에 달러 환율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탭에는 바로바로 환율 우대를 적용할 수 있어서 편하니까 네이버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9일 9시 하나은행 원달러 환율은 1316원입니다. 이거는 매매 기준율, 그니까 아무런 환전 수수료가 붙지 않았을 때의 환율입니다. 그런데 송금 보낼 때 환율, 즉 전신환 매도율은 1328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금 보낼 때는 1달러당 12원의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FX 마켓은 바로 이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적용되는데요. 아까 80%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2원 환전 수수료의 80%인 9.6원이 할인된다는 말입니다. 반올림에서 대략 10원이 할인되니까 환전 수수료는 2원만 붙는 거겠죠. 제가 아까 FX 마켓에서 환율 우대 80%를 받아 구매한 1달러가 1318원이니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현찰 살 때 환율은 어떨까요? 1339원입니다. 전산상에서 숫자로만 오고 가는 송금 살 때 환율에 비해서 현금이 직접 필요한 현찰 살 때 환율이 더 많은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기준 환율이 1316원이었으니까 환전 수수료는 23원이 붙는 거겠죠. 자, 그러면 송금 보낼 때와 현찰 살 때 간의 환전 수수료 액수 차이가 있으니까 환율 우대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더 큰 액수가 할인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찰 살 때 환율 기준 90% 환율 우대가 되면 환전 수수료 23원의 90%인 20.7원이 할인됩니다. 반올림해서 대략 21원이 할인되니까 환전 수수료는 2원만 붙겠죠. 그럼
그러면 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으로 80% 환율 우대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달러에 1318원입니다. 분명 환율 우대 비율은 이게 더 높은데 받는 액수는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환율 우대의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FX 마켓으로 돌아와 볼게요. FX 마켓은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적용되니까 가입 즉시 80% 우대만으로도 일반 90% 우대랑 같은 수준의 환전 수수료 할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할인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FX 마켓에선 총 25,000점 이상을 쌓으면 최고 우대율인 90% 환율 우대가 적용됩니다. 출석 체크할 때마다 하루 한 번 100점, 1000달러 미만 금액을 체결하면 500점이 쌓이는 등등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재미를 가미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환율 맞추기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연속 5일 맞추면 보너스 점수를 주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환체크 잘했다고 자랑하는 하나은행판 인스타 같은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만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FX 마켓 같은 서비스는 현재 하나은행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쉬운 비교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나은행 서비스들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란 점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 80% 우대와 현찰 살 때 환율 기준 90% 우대를 비교해 봤잖아요. 하나은행에서 기본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 지갑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는 달러 기준 현찰 살 때 환율로 90% 우대를 적용해 줍니다. 아까 기준 환율이 1316원일 때 서둘러서 환전 지갑으로도 해봤는데요. 여기는 10달러부터 살 수 있어서 봤더니 10달러에 13,190원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1달러에 1319원이겠죠. 아까 FX 마켓이 1달러에 1318원이었으니까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환전 지갑의 장점은 뭐냐 하실 수도 있어요. 환전 지갑은 아까도 현찰 살 때 환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수령하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라면 언제든 환율이 쌀 때 환전해서 가상의 내 환전 지갑에 넣어둔 다음에 여행이나 출장 가는 날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영업점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경우에는 내 외화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른 통화도 우선 3월 말까지는 1000달러 이내 금액이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이벤트가 계속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진짜로 현찰이 필요할 땐 환전지갑, 오로지 환차익을 노린 환테크라면 FX 마켓이 낫겠죠. 환전지갑과 같은 서비스로는 국민은행의 외화머니박스, 신한은행의 쏠편한 환전, 우리은행의 환전 주머니가 있습니다. 방식은 다 마찬가지고요. 달러나 엔, 유로 등 주요 통화 우대율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기타 통화 우대율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직접 필요하신 통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화 계좌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건 어떨까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갖고 있는 외화 계좌에 달러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내 원화 계좌에서 내 외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1달러당 1원 미만의 환율 변동이 조금 있었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고 대략 1달러에 1329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329원은 기준 환율이 1316원일 때 송금 보낼 때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X 마켓과 마찬가지로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적용되는 건 똑같지만 환율 우대는 1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FX 마켓을 통해서 외화를 사면 제가 아까 처음 가입할 때 등록한 외화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비추입니다.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 등등 달러 앞에 붙는 별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달러 강세 국면이 앞으로 꽤나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미국 연준,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만약 연준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실 부동산 PF며 서민 대출 규모며 고려할 게 너무 많은 한국은행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있어서겠죠. 아무튼 전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